지난 4월 15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대통령의 선임 고문 역할을 맡고 있는 제러드 쿠슈너가 여러 명의 대사들이 모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돌아오는 6월 중동평화협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또다시 4월 23일 이젠 아예 공식적으로 6월에 중동평화협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원래 중동평화협상안을 지난해 말에 제시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중동평화협상의 주요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총선이 2019년 11월에서 4월로 갑자기 앞당겨졌고 또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연립정부의 출범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평화협상의 또 다른 당사국인 팔레스타인의 라마단이 6월 초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동평화협상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상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제러드 쿠슈너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중동평화협상안의 내용은 무엇이며 또 현재까지 밝혀진 일부 내용에 대해서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반응은 어떠며 이번 평화협상안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사실 1세기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때부터 시작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 간의 갈등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번져나갔죠. 두 민족 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수많은 충돌과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른바 중동평화협상이었죠.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욤키푸르 전쟁 이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선 아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를 불러 모아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6.1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되돌려주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맺었죠. 1991년 마드리드 협상, 1993년 오슬로 협정, 또 2000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에 나섰던 캠프 데이비드 협상, 2003년 부시 대통령이 나섰던 협상, 2007년 또다시 부시 대통령이 나섰던 협상. 이때 이스라엘의 에후드 올메르트 총리와 팔레스타인의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 사이에서는 중동평화협상이 사실 성사될 뻔했었습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에게 서한 지구의 93.7%를 내어주고 이스라엘 내의 영토의 5.8%까지 주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수반은 끝까지 서한 지구의 98.1%의 땅을 내어달라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협상 결렬을 두고 팔레스타인은 단 5%를 더 요구하다가 결국은 다 잃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2010년 또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진행했던 협상,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던 협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으니 완벽한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이 두 민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동평화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선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며 동시에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웨스트뱅크 안에 있는, 즉 서한지구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정착촌을 철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절대로 국가로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동예루살렘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서한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도 역시 철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은 지속되어 온 것이며 이 부분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평화협상안이 제시되지 못해온 것이죠.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중동평화 협상을 성공시키겠다고 나섰던 미국의 중재안은 모두 두 국가 해법안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누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두 국가 해법안은 유엔과 유럽연합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 해법안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이르기까지도 했었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협상이 결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의 사위인 제로드 쿠슈너가 이번엔 나섰습니다. 본인이 중동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나섰던 것이겠죠. 지난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전반을 관장하는 제로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 또 제이슨 그린블렛 국제협상 특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부적으로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로드 쿠슈너가 준비하고 있는 평화협상안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미리 알려지게 되면 협상의 당사자들이 아예 협상 테이블에 앉기조차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들은 그 내용들을 조금씩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까지 드러난 제로드 쿠슈너의 중동평화협상안의 내용들을 보면 대충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가 현재까지 중동평화협상안 내용에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투 스테이트, 두 국가 해법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였는데요. 현재까지 중동평화협상의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 협상 내용에서는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이 줄기차게 제시했던 두 국가 해법만큼은 일단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4월 12일 영국의 BBC는 이렇게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에 따르면 현재 준비 중인 중동평화협상안 내용 중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며 두 국가 해법안은 다시 논의해야 할 가치가 없고 이미 실패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한 것이죠. 오히려 서한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은 국가로서 그 지위를 인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팔레스타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한 대규모의 투자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GDP, 즉 1인당 총생산량이 2018년 기준으로 1997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이니까요. 이스라엘의 GDP가 2017년 기준으로 4270달러니까 거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실업률은 41%에 이르고 있죠. 이렇듯 팔레스타인이 가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경이나 자치권 같은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드 쿠슈너는 어떻게 하면 팔레스타인의 경제 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서 보다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쿠슈너는 지난 2월 중동 지역을 방문해서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2019년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 현실적이고 무엇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공정한 해결책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로드 쿠슈너와 마이크 폼페이오는 그들의 전략이 팔레스타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양측이 타협을 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보고서에 유출된 바에 의하면 걸프 아랍 국가들로부터 팔레스타인 경제에 약 10억 달러를 지원해주고 팔레스타인 국가보다는 팔레스타인 자치권을 선호하며 이스라엘이 서한지구를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팔레스타인의 마무드 아바스 수바는 미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이 요르단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던 것이죠.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이 아닌 3국가 해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3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을 국제사회에서도 완전하게 주권 국가로 인정하되 파타가 장악하고 있는 요단강 서안과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지구를 분리해서 서안지구는 요르단과 가자지구는 이집트와 각각 관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금 팔레스타인은 서안지구의 파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가 서로 의견 대립이 심하고 합쳐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둘로 나누어서 요르단과 이집트에 합병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세 개의 국가로 분리하자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 국경은 1967년 6월 전쟁 이전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포기해야 하니까요. 거기에다 요르단은 안 그래도 자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합법적으로 그들을 자기들의 국민으로 끌어안을 경우 요르단의 인구 분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역전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요르단 정부의 두려움입니다.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제안은 1980년대 초반에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요르단은 난색을 표명해서 없었던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또 역시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지구는 서안지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안 그래도 시나이 반도의 테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제 가자지구에 하마스까지 끌어안게 된다면 이집트는 더욱 복잡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제로드 쿠시너는 현재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중동 평화 협상의 내용은 크게 자유, 존중, 안보, 기회라는 4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로드 쿠시너는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에 상관없이 기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할 자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갈망인 70년간의 분쟁 해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면서 마지막은 결국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팔레스타인에게는 경제적 기회를, 이스라엘에게는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자는 것이 현재로서 밝혀진 제로드 쿠시너가 준비하고 있는 중동 평화 협상안의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 주었고 또 미국의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주었으며 골란구원도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으니 이제는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이 중동평화협상안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죠. 제로드 쿠시너가 준비하고 있는 평화협상안의 내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쿠시너의 이런 평화협상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월 10일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계획안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거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 계획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네타냐후는 인터뷰에서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민들을 쫓아내는 것은 인종청소나 다름없으니 단 한 명도 서안지구에서 추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성전상과 통곡의 벽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요르단이 함께 관리한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도 아주 단호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당사자인 팔레스타인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2019년 4월 19일 예루살렘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은 쿠시너가 중동평화협상안을 이슬람의 라마단 이후에 발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비웃으며 팔레스타인의 독립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제로드 쿠시너로부터 절대로 어떤 선물도 받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측은 쿠시너의 중동평화안에 대해서 깊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극한 대립의 불씨가 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가 과연 중동 문제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종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냐고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마흐무드 아바스는 러시아에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푸틴도 역시 여러 번 베냐민 네타냐후와 아바스와의 직접 대화를 포함한 중동 평화 협상을 주도해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2017년 12월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면서 팔레스타인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식적인 접촉을 지금까지 모두 중단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또 어떨까요? 지난 2019년 4월 15일 아랍권 언론 매체인 알자지라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 계획에는 팔레스타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의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4월 16일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네타냐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전히 두 국가 해법만이 국제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죠. 또 그런가 하면 4월 16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한 평화회담은 원하지만 두 국가 해법 안에 기초를 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만 여겨져 왔었던 중동 평화 협상, 그래서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해결하지 못했던 중동 평화 협상, 과연 제로드 쿠시너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중동 평화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될지, 그리고 이 협상 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는 이제 약 한 달 뒤면 밝혀지겠죠. 만약에 이런 협상안이 성공적으로 해결된다면 아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세대에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말씀이 제로드 쿠슈너에 의해서 발표될 중동평화협정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동평화협정안의 내용 중에 예루살렘 성전산에 유대인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된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곳엔 당연히 유대인을 위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현재 그곳에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성지인 황금사원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곳에 어떻게 유대인의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냐고요.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현재 황금사원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 제2성전이 세워졌던 자리라고 알고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황금사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아예 파괴해야 한다고만 믿어왔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전 전문가나 고고학자들 사이에서는 황금사원의 자리가 성전 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황금사원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자리가 진짜 성전의 자리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주장이 훨씬 더 고고학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며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성전산에는 유대인의 제3성전과 이방인의 성전인 황금사원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제가 만든 제3성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전산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산의 제3성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죠. 자, 과연 제로드 쿠시너가 준비하고 있는 중동평화협정이 성공하게 될지, 아니면 예전에 수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년 라마단 기간이 끝난 후 발표하겠다는 중동평화협상을 그래서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중동평화협상이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을 향해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만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이런 일들은 성경책 속에서만 존재하고 설교 시간에만 등장하는 먼 훗날의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코앞에 닥쳐온 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